자, 도면을 보면 치수가 나와 있고요. 높이가 35라고 되어 있는데 소재 치수는 뒤에 보면은 45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5mm, 바닥에 5mm. 그래서 위에를 5mm를 페이스 커터로 치고요. 바닥에 5mm를 페이스 커터로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 공구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상 도형을 그리죠. 자, 얘는 오브라운드 형태로 그리면 되겠죠. 폭이 261.49, 높이가 57.78, 가운데를 원점으로 해서 그리겠습니다.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오브라운드 형태를 취하겠다 라고 해주시고요.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하겠다, 가운데를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폭이 261.49 261.49, 높이가 57.78,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적용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 보면 24.34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사각형 형태잖아요.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형태를 취하고요. 폭을 24.34 높이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 여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할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겠다 해주시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75.96, 그러면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찍고 X로 75.96 75.96 엔터. 얘가 그려지죠. 그 다음에 가운데도 사각형 형태네요. 일단 사각형 형태 다 그리겠습니다. 60.9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얘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 그리시면 되겠네요. 60.9, 그러면 폭이 60.9,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없어졌네요. 60.9. 다음 여기는 뭐 똑같이 하면 될게요. 57.78 57.78 고정시켜 버릴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가운데에 16.29라고 하는 게 있어요. 16.29가 맞죠? 16.29라고 하는 게 있는데 높이 값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16.29라고 하는 폭으로 사각형을 가운데다 그리겠습니다. 여기를 16.29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리죠. 참 뭔가를 많이 그렸는데요. 그쵸. 자, 가운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16.29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6.29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60.9가 되겠고요. 48.38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48.38 걔를 그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중심선인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48.38 나누기 2 그리면 되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그리면 지금 중시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여기에 접하는 원호가 있네요. 원호가 6.4짜리 여기에 지금 이게 이 부분이에요. 6.4짜리가 있는데 R이 얘가 이 간격으로 접한다는 얘기거든요. 접하고 그 원호에 접하면서 이 교차점을 지난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다가 일단 접원호를 그리는데 한 요소에 접한다. R값은 6.4. 여기에 접하고 접점이 여기란 얘기예요. 이 대상이거든요. 일단 얘를 그려놓고 이 대상에 접하면서 이 교차점을 지나는 선, 이 대상에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거죠. 이렇게. 치수를 보면은 얘 R값이 6.4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위 아래로 돼 있죠. 일단 얘를 트림을 해볼까요? 한 요소로 얘를 트림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대칭 이동을 해요. 얘를 가지고 대칭 이동하겠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얘 자체를 또 대칭 이동해요. 뭘로? Y축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얘도 대칭 이동 대상이네요. 얘도 대칭 이동을 하죠. 얘는 얘를 가지고 대칭 이동을 하고. 자, 그 다음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R값이 6.4라고 했으니까 6.4로 어디를 하냐면 얘와 얘를 필렛 처리하고요. 얘와 얘를 필렛 처리하고 얘와 얘를 필렛 처리하고 얘와 얘를 필렛 처리하죠.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만들어지는데 치수가 맞는지 한번 보면 얘는 일단은 6.4짜리 원을 만든 거고요. 얘도 맞잖아. 6.4고 이 각도 값이 87.8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6.29가 나오는 거고요. 자, 얘를 보조선 개념에서 만들면 자, 이렇게 대상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치수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포인트 x가 마이너스 100.5 y가 0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R 6.5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원을 그리는데 R이 6.5 6.5짜리의 위치가 x가 마이너스 100.5 그 다음에 y가 0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원에 R값이 3이네요. R값이 3인데 이 좌표가 x가 마이너스 119.55로 되어 있네요. 55 y0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원이
이 원의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삥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동해서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회전 이동을 시키는데, 이 원의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 이동을 90도로 개수는 3개를 생성하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얘는 R이 4.5짜리네요 R이 4.5짜리 원을 여기다 그리는데, 여기 위치가 x 마이너스 64.65 y 18.71 되어 있고요. 얘는 대칭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대상을 대칭 이동하겠다, y가 0인 x축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얘가 그려져 있으면 얘를 오른쪽으로 대칭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대칭 이동하겠다, x가 0인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은 치수는 일단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해보고요. 자, 얘와 얘도 필요 없겠죠. 뭐 블랭크 해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겹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중복 삭제 기능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겹친 게 없네요. 여기가 겹쳤지 않나? 겹친 게 없나? 자, 일단은 이 부분에 있는 이 선과 이 선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우고요. 아, 여기도 선이 필요하네요.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대칭 이동으로 시키고요. 그 다음 여기 겹치지 않았나? 이게 겹쳤을 텐데, 여기는 언두를 하고 됐고. 자, 이렇게 됐으면은 다 그려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뷰에서 작업관리자 표시로 등각보기 파일에 가서 공구 설정은 공구 조건 사용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 재료 설정에서는 y 값이 얼마냐면, 이 소재의 크기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 페이지 486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치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x가 280, y가 80, z가 4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보면 x 값이 280이고 y 값이 80이고 z 값이 45래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재료 상단이 5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에서 봤을 때 여유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재료 상단이 5mm만큼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 커터로 5mm를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대로 공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공구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가공 경로에서 공구 관리자 들어가서요. 새 공구 그리기. 처음에 플레인 커터라고 돼 있네요. 플레인 커터 파이스는 50파이짜리. 얘를 1번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경보정, 장보정, 그 다음 이송 속도는 15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Z축 이송 속도는 100으로 하겠다. 복귀 속도는 1000으로 하겠다. 회전수는 120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절삭 날수는 4날. 공구 이름에다가는 여러분들 알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F 슬래시 커터 50짜리. 자 하시면은 1번 공구가 만들어졌고요. 새 공구 그리기에서 2번 공구가 25파이짜리 평핸드밀이네요. 그 다음에 조건에서는 이송 속도가 300에 그 다음에 150에 그 다음에 1000에 1800에 공구 이름에다가는 FEM인데 25짜리. 자, 그 다음에 3번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핸드밀이네요. 새 공구 그리기에서 평핸드밀인데 10파이짜리. 자, 이송 속도는 450. 그 다음에 Z축은 300. 그 다음에 복귀 속도는 1000. 그 다음에 회전수는 2200. 날수는 4날. 공구 이름에다가는 FEM 10짜리. 그 다음에 새 공구 그리기에서 4번은 6파이짜리 드릴. 그 다음에 조건에 가서는 이송 속도가 700. 그 다음 여기는 줄 필요 없고 복귀 속도도 줄 필요 없겠는데 좋네요. 그냥 1000으로 주고 그 다음 주축 회전수 1500. 공구 이름에다가는 드릴 6짜리. 그 다음에 9파이짜리 드릴. 이송 속도는 600. 복귀 속도는 1000. 그 다음에 회전수 1500. 공구 이름에다가는 드릴인데 9짜리다. 그 다음에 6번은 센터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얘를 스폿 드릴로 하겠습니다. 스폿 드릴로 하는데 파이가 20짜리, 각도는 90도. 그 다음에 조건에서는 이송 속도는 600. 여기에서는 안 주고, 근데 여기서는 주세요. 우리는 못따기를 해야 되니까 600 정도 주죠. 그 다음에 복귀 속도는 1000. 주축 회전수 1500. 공구 이름에다가는 20짜리 스폿 드릴인데 SPOT. 그 다음에 13파이짜리 드릴. 조건에서는 이송 속도는 500. 그 다음에 복귀 속도를 100으로 줬네.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100으로 주고, 그 다음에 회전수 1500. 공구 이름은 DR13. 자,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진 공구를 저장을 해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 공구 목록 만들기를 클릭을 하셔서요. 여기에다가 드림이라고 줘보겠습니다. 자, 공구 목록 이름을 만들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림이라고 하는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서 밑에다가 복사하겠다 하시면 위에 있는 공구가 밑으로 다 가죠. 공구 번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불러올 때 이게 재부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 있는 공구가 밑으로 다 저장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면 이 드림이라고 하는 목록에 얘네들이 저장이 돼요. 저장할 거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만들었던 공구를 나중에 다음 예제할 때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목록을. 자,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한번 여기까지. 자, 그럼 소재가 Z가 5만큼 위에 남아 있으니까 그 5라는 양을 페이스 커터 50파이짜리를 가지고 표면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표면 가공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때 재료 지정을 그 체인으로 얘를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얘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그 소재에 있는 외곽하고 얘하고는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소재의 형상,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 점세선으로 되어 있는 이 그 외곽을 그대로 얘가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표면 가공에서만 대상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OK를 누르면 이 재료 설정 크기를 대상 체인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굳이 대상을 선택하지 않고 OK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 내용이 그거예요. 재료 지정을 사용하려면 지금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얘를 사용하려면 그냥 OK를 선택하세요 이 말입니다. 아니면 특정한 어떤 형태만 범위만 하겠다 그러면 체인을 선택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체인은 지금 없지만 얘는 재료 설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구 부분에 가서는 페이스 커터 50짜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성문에다가 사용하고 싶으면 F 플래시 커터를 가지고 Z5에서부터 Z0까지 작업하겠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을 적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한 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높이가 50보다 크기 때문에 원패스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왕복이나 또는 한 방향 절삭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왕복 절삭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하시고 접근 거리를 일단은 0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한 번에 끝날 것 같기도 해서요. 이 가로 방향 오버랩이 지금 있어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왕복 절삭이고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그 가공 깊이가 0이고요. 재료 상단은 5라고 얘가 인식을 해요. 왜냐면 재료 설정에 Z값이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그 값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깊이 가공에서는 정삭을 한번 하겠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정삭을 한번 0.5로 하면은 4.5가 남은데 4.5를 한 번에 치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2mm씩 치겠다 하겠습니다. 그럼 한 3번은 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요. 그렇죠? 자, 평면 보기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서 시작을 하네요. 50%만큼 지금 오버랩을 줬기 때문에 50% 정도가 튀어나와 있어요. 2번, 3번, 4번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네요. 그래서 간격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로와 경로 사이 간격을 좀 넓히겠다는 얘기예요. 경로 사이 간격.
일단은 간격을 넓히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75%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일단은 한 80%까지 넓혀 보고요. 그 다음에 오버랩 값은 10% 정도만 주겠습니다. 이건 이제 튀어나오는 여유 그 값이에요. 재생성을 해보면 두 번에 끝나네요. 얘를 이제 확인해보면 얘가 옆으로 이동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 값이 있죠. 여기에서부터 여기 값, 이게 지금 10% 정도, 즉 5mm 정도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작업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한 번 마지막 정사, 이렇게 해서 가공을 페이스 커터를 다 마치고 나면 Z가 0이 되게 제로 상단이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페이스 커터는 0으로 맞추는 거예요. 얘가 깎았을 때 마이너스 5가 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페이스 커터를 다 마쳤을 때 그 면을 0으로 할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자, 표면 가공이 이제 끝났고요. 네, 윤곽 가공으로 외곽을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평면 보기에서요. 가공 경로 윤곽 가공 대상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공구는 FEM 25파이짜리 그냥 황정삭을 하나의 공구로 다 하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Z0에서부터 Z-20 30까지 하겠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컴퓨터로 하고 나머지는 됐고, 진입뽑기도 기본값으로 됐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0까지 하겠다 해주시고, 만약에 약간 관통 길이를 추가하고 싶으면 0.5mm 정도를 추가하겠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얘가 모의 가공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페이스 커터로 치고 핸드밀러 돌고, 자, 도는데 이 부분에 약간 살이 남아 있네요. 뭐 무시하고 싶으면 무시할 수도 되고, 얘를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측면 정삭을 한번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측면 정삭을 한번 하고, 측면 정삭을 한번 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깊이 가공도 체크를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깊이에서 정삭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다시 재생성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측면 정삭을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좀 거슬린다 그러면 측면 가공을 한 번 더, 황삭을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재생성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의 가공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 거를 저장하겠습니다. 매번 하려니까. 그러니까 얘를 STL로 저장하겠다 저장해 두시고요. 다음부터는 이 영상을 소재 영상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원호 마스크를 선택하시고요. 기준이 되는 원을 얘로 찍겠습니다. 찍으시고 반전 확인. 자, 그러면 8개의 6파이짜리 원이 선택이 됐고요. 다시 원호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얘를 찍고 반전시키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가 추가가 됐어요. 10개가 됐죠. 다시 원호 마스크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반전 확인. 그러면 14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원호 마스크를 계속해서 기준을 선택한 다음에 찍으시면 돼요. 굳이 윈도우로 잡기 귀찮으면 반전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뒤죽박죽이네요. 정렬시켜야 되겠네요. 자,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시작점, 근접점 정렬로 체크를 하시고 확인하시고 시작 위치를 여기로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알아서 쭉쭉쭉 가까운 위치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14개의 포인트가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공구는 스폿 드릴로 하겠습니다. 센터용으로 쓰는 거죠. Z-3 3.5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3.5로 한 것은 6파이짜리 홀이 있어서 그 홀의 면치를 같이 감안해서 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드릴 사이클로 하시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Z-3.5까지 제로 상단은 0으로 하시고요. 페이스 커터로 윗면을 제거했으니까 0이 되겠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작업하는 걸 보면 파일을 불러와서 소재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센터로 찍고 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 작업을 하는데 6파이짜리 홀을 드릴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원호 마스크 6파이짜리 반전 확인, 시작점을 여기 이렇게. 자, 6파이짜리 홀을 선택을 했죠. 확인. 공구는 6파이짜리 드릴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왜 부적합하다고 뜰까? 이송 속도 됐고 됐는데 뭐가 빠졌나? 아무래도 뭐가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냅두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드릴 6자리를 가지고 Z-20 20이 맞나? (25네요) 25로 수정하겠습니다. Z-25까지 작업하겠다. 절삭 방법은 팩 드릴을 사용하고 팩 값은 2로 하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 자, 하는데 처음과 마지막 작업에만 적용하겠다. 얘를 체크를 하는 게 낫겠네요. 아까 센터도 마찬가지고 얘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확인. 아까 센터 작업도 그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같은 높이기 때문에 단위이기 때문에 다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센터로 찍어 놓고 그 자리에 드릴이 들어갈 건데 이때 센터 찍은 위치하고 지금 드릴 작업한 거하고 보면 면치가 자동으로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면치를 감안해서 깊이 값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센터 작업을 이 형상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저장 덮어 쓰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파이가 지금 9파이짜리 같기도 하고요. 9파이짜리네요. 9파이짜리 드릴 가지고 드릴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를 다시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를 카피를 하려고 해도 포인트를 다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것이 그거라서 그러는데 얘를 뒤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뒤로 복사, 전 포인트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많이 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선택, 원호 마스크 얘를 선택, 반전, 확인, 시작점 여기 이렇게 하면 4개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확인 하고, 공구는 9파이짜리죠. 얘를 바꿔주시고요. 여기다가 9,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깊이도 똑같고, 그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성, 그쵸? 얘를 모의 가공해보면 9파이짜리로 구멍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얘도 저장. 그럼 계속해서 소재 영상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자,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 도형 선택, 전체 다시 선택, 원호 마스크 얘를 선택, 반전, 확인, 시작점 찍고 2개죠. 확인,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는 13짜리 쓰시고요. 얘를 13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재생성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모의 가공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도 저장, 확인. 자, 그럼 이제 드릴 작업 다 됐고요. 자, 다 됐는데 이제 어디 이 부분을 할까요? 자, 이 부분은 엔드밀로 2번 떼면 되겠죠. 근데 얘를 굳이 열린 포켓으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엔드밀로 몇 번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밀은 10파이짜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 얘와 얘 얘와 얘가 되겠는데요. Alt E 얘는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자, 얘를 선택하시고 이쪽으로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이쪽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확인하고요.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드밀. 결삭 조건에서는 그냥 그대로 하고요. 깊이 가공은 이게 10인가 그러니까 5mm씩 해볼까요? 5mm씩 하는 걸로 하고요. 바닥도 정삭 한번 줄까요? 정삭 한번 주고 0.5mm 정삭을 하겠다 해주시고, 진입뽑기는 확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통은 안 쓰고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 관통 썼다가는 과저삭 되겠죠. 측면 가공은 정삭 한 번씩 하는 걸로 하죠. 얘는 한 번만.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이 0이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0으로 하겠다. 자, 하면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미절삭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가운데 남네요. 측면 가공을 한 번씩 더 주죠. 그러면 여기를 2번을 하는데 한 3 정도 줘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바로 오는 게 더 효과적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는데, 계속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도 일단 할 수가 있고요. 얘를 다르게 해볼까요? 뭘로 할 거냐면, 열린 포켓으로 하면은 좀 더 간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열린 포켓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열린 포켓으로 하려면은 이 부분이 닫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가지고 열린 포켓으로 잡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코너 부위에서 그냥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으로 얘 두 개를 잡겠습니다. 잡고 공구는 18로 하는데 여기를 열린 포켓으로 잡고요. 하고 일단은 정삭에서 진입복귀 부분을 접선 형태로만 여기를 한 60% 정도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하는 걸로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작업하는 거 보니까 외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외곽에서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여기 가운데서부터 시작하겠다, 외곽에서 얘를 체크하시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외곽에서부터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황삭을 간격이 너무 커서 황삭 작업을 못하네요. 그러면 여기 황삭에서 간격을 좀 줄이겠습니다. 한 50% 정도 줄여볼까요?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가운데를 한번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제거하고, 일단 뜨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삭 한번 하고, 이렇게 여기도 안에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삭으로 한번 제거해주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남는다는 거죠. 이게 코너 알이 남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직선을 좀 연장해 주면 돼요. 이 부분을 연장 기능을 쓰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를 스트레치라고 하는 기능을 쓰면은, 스트레치라고 하는 기능을 써보죠. 근데 스트레치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Y축으로 6mm만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동 기능을 체크하면.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얘가 이제 X 표시가 되죠. 왜냐면 그저 도형이 바뀌었으니까. 일단은 얘를 안 쓰겠습니다. 얘는 지우겠습니다. 얘만 재생성을 해보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를 작업을 하는데 이게 연장이 된 거죠. 이렇게 해놓고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걸 보면 들어가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여기도 하고 제거하고. 이 방법이 좀 더 떴다 내렸다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했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깊이 가공을 주고 싶으면 깊이 가공을 주시면 되겠죠. 바닥 정삭을 할 필요가 있나?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얘가 내려와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떠서 옆으로 가서 치고, 떠서 옆으로 가서 치고. 근데 측면 가공할 때 굳이 뜨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측면 가공이라 아니라
얘가 공구 유지를 체크하면 깊이 가공할 때는 내려갈 것이지만 일단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깊이 가공 체크하고 황삭에서는 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한번 제거하고 안에를 황삭으로 제거한 다음에 정삭으로 제거하고 다시 깊이로 내려가서 황삭 제거하고 정삭 제거하고 일단은 뜨는 것을 최소한 좀 줄였고요. 황삭으로 제거하고 정삭 제거하고 다시 황삭으로 제거하고 정삭 제거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열린 포켓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 영상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덮어쓰기 예. 자 Alt 2를 눌러서 다시 우리가 작업해야 될 건 이제 이 부분이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고 Alt 2. 자 얘를 작업을 하는데 포켓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0까지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선택하시고요. 대상을 선택, 확인.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핸드밀로 작업을 하는데 Z-20까지 하겠다. 자, 절삭 조건에서는 얘는 열린이 아니고 표준 형태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황삭에서는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겠습니다. 내측에서부터 작업하는 걸로 하고 진입 동작은 그 램프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뭐 이 정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램프 슬로 폭을 한 2mm 정도 줘볼까요? 그 다음에 XI 여유를 1로 되어 있는데요. 0.2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삭에서는 0.2mm가 가공 여유가 되겠고 진입 동작에서는 60%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0.3 정도 주겠습니다. 두 개 다. 깊이 가공은 5mm씩 그대로 하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0이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0.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했는데요. 램프 구간이 지금 여기가 보이긴 한데 자, 램프가 여기서 먹고 있죠. 근데 램프를 여기서 먹을 필요가 넓은 위치가 여기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먹고 있네요. 더 크게 줘볼까요? 자, 램프의 크기를 여기를 10이라고 했는데 얘를 한 30 정도 줘보죠. 30을 줘도 여기서 움직이네요. 조건에서 뭐가 찍혀있나? 아닌데 내측, 외측. 자, 여기서 자동각도 사용을 체크하겠습니다. 자동각도 사용하겠다 체크하고 다시 한번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크게 먹네요. 얘가 먹는 걸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램프를 먹고요. 그 다음에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정삭 작업을 매번 깊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 작업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의 가공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자, 램프로 일단은 가운데를 좀 쬐놓고요.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정삭으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램프로 안에를 좀 어느 정도 넓혀 놓고 이렇게 작업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된 거를 보면은요,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드릴 작업한 부위에 면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면치가 지금 없죠.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치 주고 여기도 모서리에 못따기를 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해볼까요? 얘가 지금 13파이니까 13 얘를 스포 드릴이 20짜리니까 그냥 쿡 찍어도 되겠죠. 일단 찍어 보겠습니다. 제 작업하고 비슷한 게 Alt 일단 하고요. 평면 보기를 해서 19파이짜리가 있고 9도 해야 되죠. 9를 먼저 하죠. 9하고 13짜리 두 개를 다 해야 되니까 이 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둘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뒤로 복사. 자, 두 개를 갖다 놨고요. 일단 조건에서 바꿔주면 일단은 공구를 스포 드릴로 바꾸고요. 여기에다가 드릴이 아니고 여기다가 9짜리 홀에다가 스포 드릴을 가지고 하는데 Z 마이너스 얼마로 할 거냐면 이게 9니까 4.5거든요. 4.5에다가 0.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5까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공구는 이렇게 바꿨고 절삭 조건에서는 드릴 사이클로 하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여기를 마이너스 5로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여기는 13짜리죠. 여기도 공구를 스포 드릴로 하고요. 얘는 13짜리 홀인데 13의 반절이면 6.5 6.5에다가 0.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7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삭 조건에서는 드릴 사이클,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7. 자, 재생성을 해서요, 얘네들을 모의가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0.5씩 C가 먹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Z0에서 면치 부분을 주겠습니다. 지금 면치를 줘야 될 부분이 이렇게 얘네들이 좀 잘려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Shift 버튼을 눌러서 얘와 얘네들을 좀 선택을 하고요. 이 부분을 카피를 좀 하겠습니다. 손이 가다가 말았나? 선택됐죠. 자, 선택된 상태에서 레벨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복사하겠다. 2번으로 카피하겠습니다. 못따기 면치형으로 사용할 것만 2번으로 바꾼 다음에 2번만 화면에 띄워놓고요. 그래서 면치해야 될 부분 해당하는 부분들을 나누기 기능으로 다 잘라 가지고요. 이 부분이 이제 면치해야 될 대상이죠.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대상이 겹쳤나 보네요. 일단 닫겠습니다. 다시 종료 눌러놓고, 자, 이런 식으로 체인을 걸었는데 어떤 대상이 겹쳤거나 이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상으로 넘어갈 때는 여기에 있는 종료를 눌러주면 이 체인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개의 체인이 걸려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공구는 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Z0에서 C0.5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못따기 0.5를 하겠다. 깊이 가공 끄고 진입복귀도 끄겠습니다. 관통도 끄고 측면 가공도 끄고 연결 조건은 Z 0에서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럼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자, 근데 가운데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레벨에서 1번 레벨만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체인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얘로 추가해서 재생성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레벨 기능을 잘 사용하면 좀 편하겠죠. 히든으로도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은 레벨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모의 가공이 된 것을 보면은 면치 작업이 다 됐는데 자, 이 부분도 최대한 면치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선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레벨을 2번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선을 그리겠습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자, 이렇게 선을 그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만 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얘네들을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하시고 공구는 스포트를 하고요. 절삭 조건에서 못따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그냥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12니트에서 면치가 적용이 되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면치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축소를 하면은 되겠죠. 대상에서 축소를 하면 되는데 자, 축소를 하는데 몇 프로를 할 거냐? 축소를 진입복귀해서 얘를 일단은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렇고요. 한 5 정도만 축소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얘가 지금 파이 수가 20파이거든요. 20파이면은 10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여기를 9까지 낮춰 보겠습니다. 얘를 9로 낮췄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재생성 하시고요. 다시 모의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공구가 내려와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살짝 먹고 갈 수가 있어요. 부딪히진 않았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약간 남은 부위는 나중에 제거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면치 작업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도 면치를 주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 자,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면치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면치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 정삭한 경로 있죠. 그 정삭 부분을 열린 포켓에서 빼버리고 이 부분을 정삭으로 윤곽가공으로 해서 C를 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끝났고 뭐 같으니까 상관없겠고 그러면은 Alt 2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얘가 필요하겠네요. 여기가 필요한데 또 어차피 여기를 써야 되니까 뭐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레벨을 복사를 하죠. 그래서 3번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3번만 띄워놓고요. 기존에 썼던 거를 수정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좀 체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때 못따기 기능으로 C를 0.5를 주겠습니다. 0.5를 트림을 하겠다. 0.5 주고 0.5 주고 0.5 0.5 여기도 0.5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요. 얘네들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만 남겨 놓겠습니다. 얘도 지우고 얘가 겹쳐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F1 키보드 F1입니다. F1 눌러서 확대를 해보면 이게 지금 끝이 수정돼 있죠. 자,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윤곽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잡아주세요. 방향에 주의를 하세요. 잡아주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드밀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여기 C가 0.5 정도 주는 거죠. 여기는 일반 가공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입복귀에서는 확장을 한 5 정도 확장을 주겠습니다. 확장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이 그냥 마이너스 10으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얘도 한 5 정도 주고요. 확장을 좀 더 주죠. 한 60%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경로가 마음에 안 드나? 여기서부터 생성됐네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못따기 부분부터 생성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못따기 된 부분이 선택이 안 됐는데 체인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 확장이 안 됐나? 지금 진입복귀에서 축소로 되어 있네요. 확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경로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약간 끝부분이 휘어진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C를 0.5를 준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열린 포켓에서 정삭 작업은 빼야 되겠죠. 정삭을 하지 않겠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가공 여유를 0.2 정도를 측면 가공 여유로 주겠습니다. 얘도 재생성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 열린 포켓 다음으로 와야 되겠네요. 얘를 끌어다가 열린 포켓 다음으로 놓겠습니다. 자, 모의 가공을 해보면 얘를 원래 소재로 바꾸겠습니다. 박스를 체크를 해서.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일단은 페이스 커터로 윗면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외곽을 25파이짜리 엔드밀 가지고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센터를 찍고요. 그리고 드릴 작업을 하고 마저 이제 엔드밀로 따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측면 면치 작업을 준 거였었어요. 그 다음 안에 작업을 하고 마저 면치 작업을 다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C가 먹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먹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윗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아랫부분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한 거를 아까 STL 파일로 저장을 했었죠. 맞죠?
했나? 자, 이렇게 해서 얘를 STL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레벨 1번을 화면에 보이게 해놓고요. 바닥면을 하는 것을 경로를 같이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잠깐 했던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그룹에서 새 가공 경로 그룹을 만드셔서 얘를 탑 TOP로 하겠습니다. TOP 얘를 G54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룹을 새로 만들어서요, 얘는 바닥 BOTTLE 다시 55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네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54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54로 얘네 다 이동을 했죠. 그리고 얘는 얘네들은 54로 출력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선택 작업 수정 부분에서 작업 옵셋 번호 재부여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옵셋 번호가 여러분들 G54, 55, 56 그거예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는 0번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증분치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무시하고 하겠다, 얘를 체크하고 얘는 꺼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0번이 G54예요 1번이 G55고 2번이 G56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0번으로 하겠다 확인. 자, 지금은 별로 태가 안 나는데 얘를 열어보면 여기에 옵셋 번호 0번이라고 떠요. 기존에는 옵셋 번호를 부여를 하지 않으면 G54로 출력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옵셋 번호를 또 부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여를 안 하면 부여를 한 옵셋 번호로 전체가 다 적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얘도 0번으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얘는 54에서 출력이 되게, 원래가 54 출력되는데 해 놓으시고요. 이제 바닥면 작업을 하겠습니다. 바닥면을 할 건데 일단은 소재 형상을 뒤집겠습니다. 그러면 STL 이동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동해서 STL 이동 STL 파일을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STL 파일이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얘를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잡고 정면으로 잡고 정면 보기를 한 다음에,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그대로 뒤집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회전할까? 회전하나 뒤집으나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회전시키죠. 그러면 자, 회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회전의 기준점을 원점으로 하고 180도를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뒤집어서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데 이 가공 부위의 높이가 30이죠. 그래서 이동 기능을 선택을 해서 평행 이동을 하겠다. Y축으로 마이너스 30만큼 이동하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Z0에서 페이스 커터로 칠 거거든요. 그러면 Z0에서 치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부분만 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동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하시고 T2로 저장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얘가 제대로 모의 가공으로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 하나만 모의 가공을 체크하시고요. 조건에서 T2의 형상을 모의 가공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의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확인하시고요. 근데 지금 바닥면을 하는 것은 여기서 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윗면을 치겠죠. 자, 그럼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제거하고 나면 이게 30이라는 높이가 딱 나오겠죠. 자, 얘도 T2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남은 게 외곽을 못따기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못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Z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붙이기.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여기에서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로 체인을 바꾸겠습니다.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완성품이 끝난 거죠. 자, 그 대신에 주의할 점은 얘네들은 옵셋 번호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다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편할 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다르게 하겠습니다. 작업 수정에서 옵셋 번호 재부여에서 시작 번호를 1번으로 하고 모두 다 1번으로 할 거니까 증가하면 안 되겠죠. 확인하시면 얘가 다 1번으로 바뀝니다. 자, 옵셋 번호 1번, 옵셋 번호 1번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툴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G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54로 출력되고 55로 출력되고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얘는 54로 출력됐죠. 맨 밑으로 가서 얘는 55로 출력됐죠. 여기도 55죠. 자, 여기서 이제 M01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M01은 불안하니까 M00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여기에다가 경로를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 가공 경로에서 수동 입력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합니다. 수동 입력은 내가 G코드를 바로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M00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네들을 전체를 G코드를 출력해보면 사이에서 M00이 추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54와 55가 바뀌는 위치에서 얘를 한번 넣었어요.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포스트를 좀 체크할 게 있네요. 이 포스트가 공구를 교체를 하는데 초기화 코드가 안 나오네요. 제가 원하는 형태는 이게 아닌데. 자, 포스트를 좀 잠깐 건들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파일에서 외부 파일 열기로요, 공유 폴더에서 밀 안에 있는 포스트 방에 있는 포스트 파일을 좀 건들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 손댔는지 모르겠지만 이 키 나오면은 조금 불안하죠. 왜냐면은 그 툴이 처음 출력된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처음에는 지금 초기화 시켜주는 코드 얘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초기화 시켜주는 코드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카피하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두 번째 공구가 나올 때가 여기거든요. 툴 체인지 명령. 툴 체인지 하기 전에 툴 체인지 명령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네요. 툴 체인지 명령. 툴 체인지 하기 전에 아까 그 코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명령을 추가하겠습니다. 컨트롤 V. 자, 추가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아까 안 나왔던 코드들이
여기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구를 교체하기 전에는 항상 이 코드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하시면 되는데, 이게 소재가 상당히 커서 여러분들 작업 개인별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쵸?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